역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쌤튜브 고등영어 5차시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 네, 저는 5차시를 함께하고 있는 최소영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1차시 시작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추운 겨울방학 선생님하고 1, 2, 3, 4, 5차시 하면서 알차고 뿌듯하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하고 우리 이렇게 뿌듯한 겨울방학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5차시는요. 무관한 문장 파악은 어떻게 풀까 유형입니다. 그러면 우리 항상 그랬던 것처럼 선생님이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1번입니다. 2번, 3번, 4번, 5번. 네. 다 푸셨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관한 문장 파악은요, 다른 유형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선생님하고 딱 제대로 유형 연습하면서 이 유형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푸는 방법입니다. 무관한 문장을 풀 때는요, 첫 문장 또는 1번 이전 부분을 집중해서 읽고 소재와 방향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가 1번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의 부분, 또 여기도 여기 1번 시작이면 그 전의 부분, 그러니까 앞부분을 열심히 읽고 어떤 내용이지? 소재가 뭐지? 그 방향성이 뭐지를 파악해야 돼요. 여기서 방향성이라는 거는 뭐 어떤 소재에 대해서 이게 어떤 긍정적인 내용인가? 뭐 단점에 대한 내용인가? 뭐에 대한 내용인지 그 방향성을 파악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재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글인지. 그런데 읽다 보면요, 소재가 다른 게 있거나 아니면은 방향성이 다른 문장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정답이 됩니다. 소재가 다른 거는 이따 나올 건데 패션이라고 하면은 패션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만 패션의 역사. 그럼 소재가 다르잖아요. 패션이라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다른 영향력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역사 그러면서 다른 소재를 이야기하거나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놓고 플러스 얘기만 계속하는 지문이에요. 좋은 점 하다가 갑자기 4번에서 안 좋은 점 얘기를 해요. 그럼 같은 소재를 놓고도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다가 혼자 안 좋은 방향, 그러니까 방향성이 다르죠. 그런 것이 이제 관련 없는 문장이 됩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헷갈려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다른 것 같다는 그 문장을 빼보세요. 그리고 앞뒤 문장을 연결해서 자연스러운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4번이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 하면은 4번을 빼고 3하고 5번을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근데 그래도 자연스러우면 이제 4번이 빠져야 되는 그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35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를 보시면 이 1번이 나오기 전 이 부분을 열심히 읽고 소재와 방향성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지문도 보면 여기 앞에 이 노랑 형광펜이 중심 문장이거든요. 여기도 이 앞에 다 노랑 형광펜이 앞에 쳐져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 앞에 있으니까 앞 문장을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분은 1번 선택지가 1번부터니까 무작정 막 1번부터 달려가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앞 문장을 읽어야 전체 방향과 소재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앞 문장을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Developing a personal engagement with poetry brings a number of benefits to you as an individual in both a personal and a professional capacity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그런 참여를 발달시키는 거야. 어디에? 시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를 쓰거나 해서 시에 좀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 엄청 많은 benefits, 이득을 준대요. 너에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전문적인 능력에 관해서 많은 이점을 준다. 다시 시를 쓰는 거, 시에 참여하는 것은 너에게 많은 benefit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뒤에 내용은 뭐겠어요? benefit의 그 좋은 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 1번부터 그 benefit이 나와요. 첫 번째 이렇게 physical and mental benefits를 주고, 그렇죠? 또 2번
지금 다 그 소재는 poetry예요. poetry를 쓰는 것이 이런 benefit을 주고 2번 poetry는 또 aid different mental health needs 이런 거 이렇게 또 두 번째 benefit을 주고 또 이 문장 보면 또 poetry는요 또 also 또 actively targeting the cognitive development period 이런 장점을 준다.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앞에 문장하고 잘 이어지죠. poetry가 benefit을 준다 해서 어떤 benefit인지가 1, 2, 3번이 쭉 나와요. 이런 거는 막 엄청 열심히 해석하려고 하지는 말고 항상 이렇게 이어지면은 이 얘기를 왜 하지? 이 전체 공통 요소를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 2, 3번 문장의 공통점은 poetry가 가져다주는 benefit이구나. 그 공통점은 benefit이다. 그래서 좋은 점을 얘기하다가 4번을 읽어보면요. Poetry는요, is considered to be an easy and useful means of expressing emotions. 쉽고 유용한 수단이래요. 감정을 드러내는. 하지만 but you fall into frustration. 자, 갑자기 부정적인 내용이 오죠. 하지만 너는 좌절에 빠질 거예요. When you realize its complexity. 그것의 복잡성을 깨닫게 되면 좌절에 빠지게 된다. 이거는 갑자기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뭐지? 왜 앞에서는 계속 benefit을 얘기하는데 얘 갑자기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지? 하고 근데 만약에 뒤에서 또 부정적인 내용이 이어지거나 이러면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는데 5번을 보니까 다시 긍정적인 내용이 이어지죠. In short, 자 이런 표현, in short가 앞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짧게 말해서 요약하자면 이거잖아요. 요약을 했는데 has a lot to offer. 자 많은 것을 이렇게 제공해 줄 것이 많다. 그럼 좋은 점이 많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문장의 흐름을 해치는 거죠. 만약에 제가 헷갈릴 때는 그 문장을 빼보라고 했죠. 4번을 빼보세요. 4번을 빼고 3번하고 5번을 이어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계속 장점 얘기를 계속하고 이제 이걸 요약으로 5번에서 받아줘서 in short 이제 요약하자면 참 장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4번 이 부정적인 내용을 빼버려야지 계속 장점 1, 2, 3 얘기를 하고 마지막 문장에서 요약을 하고 장점이 많아요 하고 딱 끝나는 깔끔한 지문이 되죠. 그쵸? 그래서 4번 혼자만 마이너스가 나왔던 4번이 관련 없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것은 방향성이 다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플러스 사이에서 혼자 마이너스가 끼어 들어가 있을 때 얘가 혼자 방향성이 다르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포이트리에 참여하는 것은 베네핏이 많다라고 해서 플러스가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4에서 마이너스가 혼자 나오죠. 그리고 다시 5에서 플러스가 많다고 요약을 하니까 4가 혼자 틀린 거죠. 그래서 4만 방향성이 달라서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것도 이 앞부분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쵸? 여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핵심 문장인데 Many cities, 많은 도시들이요 have experienced epidemics. 자, 많은 도시들이요 전염병을 겪었어요. In the past, 과거에. 그런데 and have not only survived,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but advanced. 이게 이제 핵심이죠. 많은 도시가 전염병을 겪었는데 그냥 그거를 극복하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이제 발전했다, 진보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쵸? 많은 도시가 이 딱 그 핵심 내용을 머리에 딱 입력을 하세요. 많은 도시가 참 전염병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부터 더 진화를 했다. 그런 내용이었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쵸?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때 뭐 이런 각종 전염병들이 발발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poor living conditions, 그쵸? 이 안 좋은 이 생활 조건 이런 문제와 디지즈의 상관관계를 본 거죠. 사람도 너무 많고 위생도 안 좋고 이래서 질병이 생겼구나 상관관계를 봤어. 그래서 이제 도시를 다시 replanning 해야겠다. and rebuilding of cities 이런 걸로 이어진 거죠. A recognition of this connection 이렇게 우리의 생활 그 위생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인식한 것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도시를 재계획하고 재건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뭐 하려고? 그 에피데믹의 스프레드를 이제 멈추려고. 여기까지는 쭉 잘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내용상도 이 전염병이 나오고 나서 advanced의 예시로 이렇게 간 거죠. replanning and rebuilding of cities로 간 거죠. 그래서 더 나아졌다. 그래서 질병이 생겼고 그 전염병을 계기로 더 도시가 발전했다.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4번에서 이러한 복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cities declined. 자, 도시들이 쇠퇴했고요. 그리고 and many people started to leave.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혼자만 마이너스 내용이죠. 여기 앞에는 발달했다, 진보했다가 나왔고 여기도 리플래닝을 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라고 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앞에 방향은
좋은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가 부정적으로 마이너스로 갔죠. 그럼 뒤에를 읽어봤더니 뒤에는 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서 런던에 이런 하수 처리 시스템이 지어졌어요.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깨달은 결과로, 그쵸? 그 콜레라의 그런 전파를 막는 데 있어서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결과로 이제 하수 처리 시스템이 지어졌어요. 어때요? 플러스죠? 그쵸? 더 발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번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앞에서부터 중심 문장에서 그 에피데믹을 겪고 나서 발달을 한다 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깨끗한 위생이 중요하구나, living condition이 중요하구나를 깨닫고 나서 이제 replanning and rebuilding으로 이어졌다 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런던에 이런 그의 또 예시로 런던의 하수 처리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발달을 한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ut advanced가 planning and rebuilding으로 갔고 그게 더 구체적으로 sewer 시스템으로 간 거죠. 그럴 때 이제 4번은 혼자만 부정적인 내용이니까 이게 마이너스니까 얘가 이제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4번이 이제 관계없는 문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를 해보면 발전했다는 내용이고 발전했다는 내용이 중심으로 플러스가 되는데 그래서 3번 다음에 그 예시로 sewer 시스템이 오는 흐름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마이너스가 끼어 있는 이 방향성이 다른 게 이제 관련 없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사이에 혼자 마이너스가 끼어 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방향성이 다른 내용이었고 우리 해봤다시피 이 앞에 문장을 잘 읽으면 이 지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딱 잡을 수 있어요. 그냥 여기를 대충 읽고 1번부터 막 읽으려 하면은 이 지문의 전체 방향을 알 수가 없죠. 어떤 내용인지, 어떤 플러스 내용인지, 마이너스 내용인지를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서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딱 앞에 부분을 잘 해석을 하고 가면은 이 지문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 지문이구나를 알 수 있어서 좀 더 근거를 갖고 명확하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 방향성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소재,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A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B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앞에 거는 막 소재는 그렇게 다르다, 좀 보면은 비슷한 소재이긴 해요. 근데 방향성이 다른 건데 여기는 아예 다른 소재를 갖고 와서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fashion이 contributes to our lives. 패션이 우리의 삶에 기여하고요. and provides a medium for us. 우리에게 어떤 수단을 제공해 주는데 to develop and exhibit important social virtues. 자,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발달시키고 드러낼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패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기여를 하고 또 우리의 사회적 가치를 더 드러내고 발달시킬 그런 수단이 되어준다. 그러니까 패션이 가진 영향력, 패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가 쭉 나오는데 제가 여기 파란색은요, 우리의 삶에 기여하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했어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크리에이티비티나 좋은 취향 같은 거를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self-respect, 자기 존중을 또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소셜한 측면에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그 소셜한 삶에 영향을 준다 내용인데 4번에서 갑자기 혼자 다른 얘기를 하죠. Also, the fashion industry, 패션 산업이 developed first in Europe and America. 그쵸?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발달을 했지만 today, 오늘날 it is an international and highly globalized industry. 그것이 국제적이고 매우 세계화된 산업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패션의 발달, 기원과 현재 위상에 대한 내용이죠. 처음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됐으나 오늘날에는 매우 세계적인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달했고 현재 위상이 어떤지에 대한 지문이에요. 네, 문장이에요. 완전 다르죠. 이 지문은 이전까지는 패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를 어떻게 드러나게 해주고 우리의 삶과 사회적인 가치를 어떻게 드러나게 해주는지 그 패션이 주는 영향력, 그 전파, 효과에 대한 지문인데 얘는 그냥 단순하게 패션 업계가 어떻게 시작됐고 현재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소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4번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재로 패션만 같이 엉뚱한 토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번을 봤더니 that is가 뭐예요? 즉이죠.
앞에 거를 이제 요약하는 건데 정리를 해서 즉 패션은요 이렇게 sociable aspect도 제공해주고 또 뭐도 제공해주냐면 우리 자신을 또 다르게 상상해볼 그런 기회도 제공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imagine 이 파란색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영향을 주고 또 sociable aspect 그 사회적인 그런 측면도 제공해준다 해서 이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요약해주는 거죠. 그쵸? 이 4번만 혼자 다른 패션 인더스트리의 그 발달과 현황에 대한 거고 5번은 앞에를 잘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란색과 초록색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러니까 혼자만 이제 4번을 뺐을 때 얘가 이제 이 앞에 부분하고 5번이 잘 이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4번이 틀립니다. 자, 여기서 1, 2, 3에서는 패션이 개인과 사회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을 하고 5에서는 there is로 앞에 거를 이제 반복하면서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번만 관련이 없습니다. 소재가 관련이 없는 그런 소재가 다른 유형이었고요. 다음 거 이것도 소재가 다른 건데요. 이건 완전 다른 내용이죠. 그쵸? 여기는 자 앞에서 또 열심히 읽어보면요. 네, 이 질문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앞에를 열심히 읽어보면 이건 알고리즘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알고리즘 알죠? 내가 어떤 동영상을 보면 관련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encourage 이 사람은요 noticed 인식했어요. How online search algorithms 온라인 그 검색 알고리즘이 encourage our human tendency 우리의 인간의 경향성을 더 강화시켜 주는지 어떤 경향성이냐면 to grab hold of everything 꽉 붙잡는 경향성이에요. 뭐를? That confirms the beliefs we already hold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을 확신시켜 주는 거 그걸 더 확정해 주는 것을 움켜쥐고 while 반면에 quietly 조용히 ignoring information 그 정보를 무시해버려요. 어떤 정보? that doesn't match those beliefs 그러한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tendency 경향성을 더 강화시켜준다. 말이 좀 복잡한데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과 일치하는 거는 더 이렇게 보게 하고 우리의 신념과 맞지 않는 것은 무시하게 해주는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검색을 했었고 내 신념과 맞는 것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뜨니까 그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랑 맞지 않는 거는 이제 안 보게 되니까 더 그럼 나의 사고의 편향성이 더 강화되겠죠. 맨날 이쪽 생각만 하면 계속 그쪽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여기만 보고 전체 소재를 파악을 했겠죠? 여러분? 하셨죠? 네, 그쵸. 알고리즘이 어떻게 내가 했던 생각은 더 강화시키고 나와 다른 생각은 내 신념과 맞지 않는 생각은 더 안 보게 하는지. 그리고 1번부터 보면은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We are constantly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죠. 어디로? Only to the material that we agree with. 그쵸? 우리가 동의하는 그 자료에만 노출이 된다.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는 never 절대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지 않냐면 to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diversity and difference. 그쵸? 다양성과 다름의 존재를 인정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쵸. 그러니까 계속 같은 것만 하니까 diversity나 difference는 보지 않는다 했어요. 그런데 3번에서 완전 관련 없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difference 이런 게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비슷한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잘 해석해보면 완전 다른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creating a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야. that others don't have 다른 사람이 없는 그런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is a way 방법이에요. 뭐 하는 방법? to succeed in your field 너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래. leading to the creation of innovations 그 혁신의 창조를 이어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없는 거 다른 사람이 이런 점이 없는데 나만 독특하게 이런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성공으로 이어진다. 전혀 관련 없는 내용 아니에요? 그쵸? 성공의 방법.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남들에게 없는 차이를 네가 가져야 돼. 너 남들에게 없는 차이를 네가 만들어내야 돼. 이런 지문에만 들어갈 내용이죠. 우리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알고리즘이 네가 하는 생각만 더 강화하게 해주고 네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거는 생각을 안 하게 해. 그런 지문이었잖아요. 그래서 3번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차이를 만들어라. 이런 거 전혀 관련 없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그리고 4번으로 가보면 이 앞에 내용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알고리즘 관련해서 In the best case 아주 좋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naive and sheltered
우린 그냥 순수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나쁠 경우에는 우리 이제 과격화해야 되는 거죠. with extreme views, 그런 극단적인 그런 시야를 갖고, 왜냐면 매일 이쪽만 보니까 과격화되고 극단적인 시야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 그 결과는 매우 disastrous, 매우 재앙적이에요. 그쵸? 지적인 고립이 생겨버리는 거죠. 맨날 같은 쪽만 생각하니까 지적인 고립과 그리고 실제로의 distortion, 그 왜곡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체 세상이라고 믿어버리는 그런 왜곡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요, 첫 문장에서는 그 알고리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딱 설명을 중심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고, 여기는 이제 그걸 설명을 더 이어서 해줘요. 우리가 이런 정보에 노출이 되고 같은 정보에만 노출이 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하고, 그것의 영향으로 좋은 경우는 이렇게 되지만 나쁜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지문이고, 3번은 성공의 방법, 남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라는 다른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다른 경우고요. 그래서 1, 2, 4, 5는 이런 알고리즘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고, 3번은 이제 성공하는 방법으로 소재가 다릅니다. 네,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마지막도 소재가 다른 경우에요. 이것도 첫 문장을 열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첫 문장을 읽겠습니다. Zeigarnik effect, 이 어떤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처음 들어봤죠? 이 효과를 여기서 설명을 해줘요. The tendency, 경향성인데 of the subconscious mind, 우리의 그 잠재 의식의 경향성이에요. 어떤 경향성이냐면 to remind you of a task, 어떤 과업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경향성인데, 어떤 과업이야? That is incomplete. 그 과업, 끝나지 않은 과업을 계속 상기시켜줘. 언제까지? Until that task is complete. 그쵸? 그 태스크가 완성될 때까지. 태스크를 완수할 때까지 그 끝나지 않은 그 incomplete에 대한 거를 계속 상기시켜준다 하고, 밑에를 보면요, 두 가지의 예시가 나와요. 여기 further studies라고 나왔죠. 그러면 앞에는 그 전 이제 연구 나오고 더 추가적인 연구, 그래서 두 가지 연구를 보여주면서 그 이 효과를, 자이가닉 효과를 뒷받침해주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보면은 이제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psychologist였는데요. 그 effect of leaving tasks incomplete, 그쵸? 그 과업을 불완전하게 놔두는 것의 효과를 연구한 그것에 관해서 쓴 사람인데요. 1번부터 보면 웨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웨이터를 보면서 깨달았다 해서 waiters would remember an order however complicated. 그 웨이터들은 주문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할지 하더라도 언제까지? 그 오더가 완수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열심히 기억을 하다가, 그런데 이제 기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후에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어디 식당에 가서 저 제육볶음이랑 뭐랑 된장국이랑 김치찌개랑 뭐랑 생선구이랑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웨이터, 그 서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주문이 딱 들어갈 때까지. 그러고 나서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문이 아직 안 들어갔을 때, 아직 인컴플리트한 상황에서는 기억을 잘 한다. 그러고 맞는 연관이 있는 딱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 이제 further studies, 추가적인 연구를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giving both adults and children puzzles to complete. 그죠? 어른과 아이들에게 퍼즐을 줬어요. 맞춰야 되는 퍼즐을.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퍼즐 과업 중에서 that interrupting them,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몇 가지 과업 중에. 예를 들면 퍼즐을 10개를 줬으면 한 4개 정도에는 중간에 방해를 한 거야. 끼어들어. 그래서 그 4개는 완수를 못하게 하는 거죠. 6개는 완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4번, 그들은 협업 능력을 발달시켰어요. 그 태스크를 마침으로써 어떻게 퍼즐을 같이 맞춰서 협업 능력을 발달시켰다.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죠. 그죠? 지금 퍼즐만 같은 거지, 여기서는 지금 기억을 더 인컴플리트 할 때 기억을 잘 한다,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협업 능력을 발달시켰다,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이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번을 읽어보면은 딱 그 내용이 나오죠. 뭘 보여줬냐면,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remember the tasks, 더 과업을 기억을 잘했어요. 어떤 과업? 아직 끝나지 않은, 완수하지 않은 과업을 기억을 잘했어요. 그 interruption 때문에 완수하지 못했던 걸 더 better, 더 잘 기억했어요. 그 끝난 것보다. 딱 맞는 내용이죠. 퍼즐을 했을 때 끝을 못 냈어. 누가 끼어들어서 끝을 못 냈으면 그걸 잘 기억을 하고, 이미 끝난 거는 기억을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5번이 딱 이어지고요. 4번이 cooperation skills를 발달시켰다.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자, 이 지문은 앞에서 이렇게 Zeigarnik Effect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핵심은 incomplete task를 더 remember better 한다, 이런 거였고, 1, 2번에서 waiter의 예시로, 그쵸? 그리고 3번, 5번에서 이제 퍼즐 맞추기 예시로 설명하는 지문이었어요. 그런데 4번에서 cooperation skills가 발달했다는 내용은 이 핵심인 incomplete task를 remember better 한다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없어서 소재가 달라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마지막 지문을 다 보았어요. 우리 본 것처럼 핵심은요, 이 지문이 시작되기 전 그 앞부분 있죠? 1번이 나오기 전 앞부분을 열심히 해석하시고 어떤 지문인지 그 방향성과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시고 풀면 좀 더 논리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꼭 명확하게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내용이지? 이 지문이 중심 내용이 뭐고 소재가 뭐고 방향성이 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겨울방학 쌤튜브 오늘 마지막 수업이었어요. 즐겁게 많은 걸 배우는 수업이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여름방학, 겨울방학 5차시, 5차시에서 총 10차시의 쌤튜브를 다 완성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네.